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 현지 시간으로 4시 45분 오후, 그리고 한국은 8월 2일 토요일 아침 8시 45분쯤 됐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은 여전히 굉장히 덥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장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또한 휴가 기간이기도 하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또 건강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주간 옵션 매매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그룹 A 테슬리의 8월 분배금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나면 지금 미국 커브트콜 시장이 얼마만큼 커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디스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준비를 한 이유는 한국에 상당히 많은 그 유튜브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그 부정확하고 진짜 카드라 통신을 이용한 어떤 그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커브드 콜 옵션 매매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크게 지금 성장이 되고 있는지 미국 현지에 대해서, 그럼 이걸 보시면 조금 이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믿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짧게 오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이 옵션 매매 손익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하는 그룹 A 테슬리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ROC를 사용을 해서 내부에서 분배금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갈지는 나중에 자세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NBDY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FBY와 PLTY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직 남겨놓은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룹 C 같은 경우 코니와 후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MSTY, SMCY가 있는 그룹 D도 지금 현재 SMCY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실현하지 않았던 합성 옵션을 상당히 많이 이익을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현재 4.68달러까지 상당히 좋죠. 그래서 비록 오늘 그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2% 이상, 2, 3%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잡 리포트,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몇 개의 몇 개의 잡이 이 프라이빗 섹터에서 나오느냐 하는 그 잡 리포트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BLS라고, Bureau of the Labor Statistics라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통계 내는 그 기관이 있던데, 무슨 청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미국은 이 레이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업률 계산하는 그 기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Bureau of Labor Statistics라고 하는 BLS인데, 그 BLS에서 매달 실업률을 계산해서 발표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번 달만 뭐 그렇게 예상보다 10분의 1밖에 안 나온 게 아니고, 지난달, 지지난달 4월, 5월, 6월 이렇게 4월, 5일, 5월까지 자기들이 계산을 할 때 어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에서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 지난 4월, 5월 데이터도 실질적으로는 실제 생긴 잡이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난 석 달 동안 실질보다
이 실업률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관세의 영향으로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크게 하락했던 그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는 방방 뛰죠. 이게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BLS의 수장을 소위 말해서 파이어 하겠다고 지금 발막 뜨고 난리인데, 어쨌든 간에 정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만큼 이 관세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뉴스로 인해서 좋은 점은 사실 이번 주에 페드에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동결을 시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세 영향이 아직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실업률이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실업률이 생각보다 더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게 어쩌면 9월 달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낮아지면 기술주를 비롯한 다른 주식들이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벌써 석 달째 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 어떤 악화된 경제를 그대로 나타낸다면, 생각보다 이 관세에 의해서 충격이 생각 이상으로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세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이자율을 낮추는데 오는 긍정적 영향보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쩌면 이게 이 시장 하락이 조금 더 이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다른 데이터를 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기를 빌어봅니다. 자, 그럼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자, 그러면 트래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셨고, 자, 우리가 이제 항상처럼 이 순자산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지금 여전히 이 MSTY가 사실은 제일 크고, 지금 이제 을티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오다가 이 성장 이 슬로프가 약간 꺾였어요. 약간 꺾여가지고 을티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주보다도 19.4%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리고 쉐어 숫자도 22% 늘어나고, 그리고 MSTY도 조금 정체기를 조금 보였었어요. 그죠? 여기서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새로운 성장으로 해서 3% 늘어나는 동안에 쉐어는 16.4%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MBDY도 다시 전고점 기록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1% 늘어나는 동안에 쉐어 숫자는 1% 줄었습니다. 이게 글쎄요, 왜 그럴까요? 자, 코니는 쉐어 숫자는 1.2% 늘었지만 이 net asset은 약 1.7% 줄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코니가 상당히 하락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리도 약 14%, 14% 전고점에 비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쉐어는 51.2% 올라가 있고, PLTY는 여기 보시다시피 PLTY가 이건데, 지금 현재 약 한 달 정도, 지금 상당히 한 달 이상 지금 어떤 정체기에 접어들어 있고, 아직 전고점 대비 약 11.5% 지난 7월 18일에 비해서 11.5%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 숫자도 약 14% 정도 줄었죠. 지난 7월 18일에는 약 10 밀리언 쉐어인데 지금 900밀리언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쉐어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SMCY는 다시 성장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약 10% 정도 늘어났고, 넷 에셋은. 그리고 쉐어 숫자는 약 13.5% 늘어났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이제 넷 에셋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그래서 만약에 얼티가 지금 스피드로 혹은 지금 그 추세로 증가를 한다면 이렇게 가서 한 올해 9월이나 올해 10월쯤 되면 MSTY 근처로 가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그래프 상으로는 만약에 이 슬로프 새로운 슬로프대로 간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MSTY랑 비슷할 정도로 성장을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얼티가. 그만큼 얼티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좋은 현상입니다. 이 일드맥스 측에서 봐서도 이렇게 덩치가 큰 그 펀드가 새로이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수수료 수입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트래커로 가서 일단 그룹 A 테슬리를 보겠습니다. 테슬리는 오늘 7.52달러, 그리고 테슬라는 302달러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30일 변동성이 47.6%. 이번 주 초에 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지난주의 최고치에 비해서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300달러, 최소한 300달러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7월 7일 날 봤던 큰 손실을 보면서 롤 다운을 290달러로 했었는데, 그 29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26,410개의 합성 옵션에서 여전히 12.6달러의 이익을 지금 수익을 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다음 주 이번 주에 조금 더 올라갔었으면 어쩌면 롤업을 했을 수도 있는데 롤업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마감 날까지 현재 실현된 손실은 약 1억 6,400만 불입니다. 그래서 1.15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조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오픈되어 있는 합성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90, 295인데 현재 여기 월스트리트에서는 테슬라의 그러니까 저항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밑으로 하강 저항이 300달러 선에서 상당히 강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달러 선을 유지를 계속 조금 하다가 이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데, 다음 사이클 동안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테슬리도 다음 사이클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전기차만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물론 여전히 테슬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테슬라 전기차에서 나오는 수익입니다. 그러나 그 수익을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뭐 로봇라든지 뭐 뉴럴링크라든지 그 외에 뭐 스페이스X라든지 뭐 상당히 많은 그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떤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리는 100% 테슬라를 따라가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테슬리는 사실 투자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적인 그 생각으로 테슬리가 20달러 그리고 뭐 작년이었죠. 작년 초에 이렇게 액면병합을 한번 하고 나서 지금 그때 액면병합을 8달러에서 했나? 7달러에서 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두 배로 늘었다가 다시 7.52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리는 상당히 그 위험할 수도 있는 이제 장기간의 어떤 그 커미트먼트가 없다면
단기 수익을 위해서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성 옵션은 오늘까지 손실이 약 1억 6,400만 불이 발생이 돼서 주당 1.15달러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는 돈을 잃었지만 이 위클리 숏콜에서는 뭐 그런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게 많은 돈을 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볼까요? 얼마나 위클리 커브 콜에서는 벌었는지. 예, 위클리 커브 콜에서는 약 2,600, 2,700만 불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불한 보험료가 총 약 1,000만 불. 그래서 실질 수입은 약 16 밀리언 달러, 1,600만 불의 수입을 얻어서 약 11.48센트 뭐 해서 테슬라는 여전히 주당 1.03달러, 04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테슬라는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배금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분배금이 얼마나 나올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net assets이 1 빌리언 달러 조금 넘는데 아마 이번 분배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1 빌리언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분배금 예상할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B, NVDY입니다. NVDY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분배금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8월 13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NVDY는 오늘 17.06에 클로저 됐고 엔비디아는 173.72달러, 30일 변동성은 약 47%입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 꾸준하게 약간의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현재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상당히 뭐 괜찮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두 번에 7월 14일 그리고 7월 16일 해서 크게 이제 롤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총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약 3억 1,200만 불입니다. 그래서 한 주당 약 2.8785달러 정도의 수입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분배금 발표할 때 배당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 열려있는 컨트랙트 수가 약 10만 7,640개인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게 10만 개 이상의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옵션 윈도우를 보실 줄 알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쭉 보면 막 앞으로 일주일, 2주일, 한 달, 6개월, 1년 후까지 옵션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뭐 이 컨트랙트 숫자로 보면 지금 이제 두 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있잖아요. 165달러, 170달러. 53,190개, 54,450개. 이게 막 만 단위로 가는 컨트랙트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많은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들이 있지만 그것들 보시면 뭐 끽 해봐야 뭐 한 1,000개, 500개, 뭐 200개, 300개. 근데 이 일드맥스에서 주관하는 이 NVDY나 테슬라나 뭐 MSTY라든지 MSTI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컨트랙트 수가 거의 막 10배, 100개씩 차이가 나도록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야, 이렇게 큰 컨트랙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팔고 싶을 때 정말 팔 수 있을까? 우리가 리퀴디티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막 사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팔고 싶어도 살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데, 그 우리나라 말로 유동성이라 그러죠. 유동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항상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retire on dividend 그 친구가 이 MSTY 매니저, 일드맥스 MSTY 매니저하고 인터뷰했던 그 비디오를 봤어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 리퀴디티, 컨트랙트 리퀴디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자기들은 1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라도 사고 싶은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트랙트의 가격이 잘 맞으면 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들은 제가 걱정하고 그 친구가 걱정한 것처럼 이런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걱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엔비디아는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약 3억 1,200만 불의 돈을 벌었고, 지금 현재 열려있는 이 170달러와 165달러도 또한 3달러와 8달러 정도 이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여전히 다음 사이클에서도 약 6,700만 불 정도의 이익을 가지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위클리 콜에서 합성 옵션에서 이렇게 돈을 벌면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손실을 봤죠. 그러나 지금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해서 겨우 손실은 5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이 커브드 콜에서 손실을 보지만 저희들이 또 보험을 타기 때문에 보험금 지불 보험금과 보험료 지급한 것을 보니까 약 1.9밀리언.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약 700만 불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낙 3억 달러 이상의 큰 손실이 큰 이익이 실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이번 주까지 총 2.81달러 정도의 이익이 실현이 되었고, 다음 주 분배금 예상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될 때 최종 분배금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FBI는 메타죠. 메타가 이번에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뉴스를 제가 놓쳐가지고 왜 올랐는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 좀 바빠가지고. 아무튼 메타는 지금 현재 합성 옵션에서 약 주당 5센트,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약 26센트 손실을 봤네요. 그래서 약 20센트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72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2480개의 컨트랙트가 현재 컨트랙트 하나당 25달러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이거를 롤오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롤오버를 하게 되면 불 수 있는 이익이 약 600만 불 정도, 그리고 약 그래서 57센트 정도 되죠. 그래서 FBI는 다음 사이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분배금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룹 B의 풀티죠. 그래서 풀티 오늘 67달러, 그리고 팔란티는 154달러, 30일 연동성 66.3%. 여기 보시다시피 그동안 상당히 꾸준하게 지난주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조정기라고 하기보다 어떤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성 옵션에서 약 4만 개 이상의 컨트랙트가 오픈되어 있는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40달러고 지금 이제 오늘 가격 기준으로 약 14달러 정도 이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700만 불, 주당 계산하면 약 6.4달러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현재 약 1,200만 불 이상의 수익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익은 현실화가 된 것이고, 여기 5,700만 불은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41달러 돈을 벌었다, 합성 옵션에서.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지난 3주 동안 상당히 돈을 많이 잃었죠. 봅시다. 800만 불 정도 돈을 잃었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하면 약 800만 불 정도 수입을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가격이 어느 정도 그냥 많이 떨어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메인테넌스만 해줘도 위클리 커브드 콜에서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콜 스프레드에서 돈이 손실이 약 1,200만 불 정도 났네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전체적으로 현재 오늘까지 3주차 마감 결산된 상태에서 위클리 콜에서는 약 400만 불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주당 45.8센트.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보고 있는 1.4달러 빼기 위클리 콜의 손실을 하면 풀티는 주당 약 95센트 정도 이익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6.4달러 중에 일부가 다음 달 분배금에 전환이 되면, 현실화 롤오버이 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저희들이 분배금을 예상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C입니다. 코니. 코니는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생각 이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코인도 31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4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00달러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2주 동안 상당히 크게 떨어졌죠. 지금 현재 오늘 가격이 11만 3천 불인데 12만 2천 불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거의 10만 불 가까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개미 털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개미 털기인지 어떤 뭐 나오는 뉴스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트럼프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완전히 법안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전략 자산으로 결정이 됐고 그 외에 각종 주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다가 JP 몰간도 이제 전략 자산 해서 그 코인베이스하고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래서 뉴스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이 비트코인의 이 가격 프로파일은 지금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머리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니는 지금 현재 두 개의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320, 390. 그렇지만 390 스트라이크를 갖는 38,700개가 메인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오늘 가격이 315달러 정도 되니까 거의 뭐 한 60, 70달러 이상 지금 손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니는 뭐 그러나 아직 한 2, 3주 남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다음 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는 약 289만 불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약 1.73센트, 1.7센트 정도 손실이 됐네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위클리 콜,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방에 프로텍션이 된다는 얘기가 이 위클리 콜, 커브드 콜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주차 프리미엄까지 하면 약 7,100만 불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7,100만 불의 돈을 벌고 또 보험료를 지급한 게 약 1,500만 불.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벌어들인 돈이 5,600만 불, 약 34센트 정도 돈을 벌었네요. 그래서 코니는 지금 2주차 결산될 당시 오늘까지 약 32센트, ETF 하나당 32센트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문제는 다음 이 코니가 발표드릴 게 8월 20일인데 그죠? 8월 20일 날 분배금을 발표하는데 지금 메인 38,700개의 컨트랙트의 익스파이리가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인의 가격이 최소한 390달러 이상으로 안 넘어가게 되면 이 합성 옵션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남은 2주 동안 코인이 어떻게 가격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사이클에 이 코니 8월 20일에 발표하는 코니의 분배금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코니는 됐고, 다음 그룹 C의 후이죠. 후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7월 24일에 한 번의 컨트랙트를 더 한 거, 800개 컨트랙트를 더 했지만, 현재 오픈되어 있는 합성 옵션이 21,780개, 실제 손실입니다. 97만 2천 불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80달러와 90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고, 로빈후드가 오늘 99.9죠. 많이 떨어졌네요. 어제만 해도 104달러, 5달러인데. 그래서 떨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9.9달러, 그리고 9.9달러의 이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현재, 벌 수 있는, 만약에 오늘 클로즈를 했다면 주당 8달러 정도의 이익을 받겠지만, 롤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로빈후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상당히 장사를 잘해서
실현된 커브드 콜, 위클리 커브드 콜에서는 $3 million 벌었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해서 약 $6 million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까지 다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까지 수입은 실현된 수입은 약 4.3 밀리언, 약 주당 1.3달러. 그래서 합성해서 800개 컨트랙트를 더하면서 생긴 경비가 약 주당 29센트. 그렇지만 위클리 콜에서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이 약 1.3달러 해서 후인은 오늘까지 1.01달러에다가 약 8달러 이상의 잠재적인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 현재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후인은 다음 사이클에서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체 마켓이 이렇게 계속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하락장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센시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걸 보면 뭔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정책을 쓰든지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MSTY 그룹 D입니다. MSTY는 그룹 D고 오늘 17.87달러, 어이구,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오우야. 22달러까지 갔었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떨어졌지? 예, 17.87달러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MSTR도 역시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서 36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일 변동성 54.8%. 여기 스파크라인에서 보여주듯 지난 3주 동안 상당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가 더 남았죠. 3주가 더 남은 MSTY의 이번 주 수요일 날 분배 발표가 나오고 오늘 분배금이 들어왔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들어왔고 한국은 아마 월요일은 화요일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 뭐 3주가 있으니까 3주라는 시간은 비트코인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겠죠. 어쨌거나 지금 첫째 주를 거치면서 약 4,800만 불 정도를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였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열려있는 총 146,915개의 합성 옵션이 전부 다 손실권입니다. 자, 385, 385, 390, 395, 410. 그래서 요거에 전부 다 지금 손실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3주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4,800만 불의 이익이 현재 실현이 되었다. 오늘까지. 그래서 약 16.39센트. 위클리 콜에서도 상당히 잘 됐습니다. 장사를 잘 해서 커브드 콜에서 거의 뭐 퍼펙트하게 첫째 주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포함을 해보면 총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돈이 1억 2,300만 불, 그죠? 덩치가 크죠. 이게 왜냐하면 내부가 벌써 5.8빌리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8빌리언이 넷 에셋이 커지면 그만큼 기회 potential profit, 그죠? 잠재 수익을 낸 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일주일 만에, 그죠? 이번 첫째 주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 6천만 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으로 이미 확보한 수익이 6,300만 불입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불의 이익을 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MSTR의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날의 칼입니다. 내부가 크다는 것이. 아무튼 지금 현재 커브드 콜은 잘했다.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보험금은 2,200만 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까지 실현된 이익은 1억 달러가 넘습니다. 1억 달러가 넘지만 쉐어 숫자가 크죠. 쉐어 숫자가 2억 9,700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은 이번 주에 약 50센트 정도, MSTY는 이제 50센트 정도 일주일 만에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합성 옵션에서 지금 어떤 이 손실이 날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SMCY 그룹 D 마지막 SMCY는 현재 20.49, SMCI는 5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최고점을 찍고 오늘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 덕분에 현재 30일 변동성 82.5%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두 개의 합성 옵션 중에 45달러와 60달러가 있는데 45달러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컨트랙트 숫자가 별로 안 되죠. 5,600개. 그래서 메인 56,000개의 컨트랙트를 가지고 있는 합성 옵션 60달러짜리 합성 옵션에서 현재 손실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4달러 정도 손실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벌어들인 합성 옵션에서는 총 8,100만 불, 그래서 4.9달러 정도 이익을 봤죠. 그래서 지난 7월 29일,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그때 45달러에서 60달러 롤업을 하면서, 이때 올라갈 당시입니다. 올라갈 당시 약 7,800만 불, 4.7달러의 수입을 본 것이 크죠. 그래서, 이번 주는 기분 좋게 4.9달러 정도 수입을 확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돈을 많이 잃었지만 상당히 양호한 분배금을 주지 않았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이번 사이클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잃죠. 합성 옵션에서 이렇게 큰 돈을 벌면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위클리 콜에서 잃은 돈은 총 3,797만 불 정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에서 결산을 해보니까 SMCY는 오늘까지 약 4.68달러 정도의 수익이 실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트래킹 끝내고,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MSTY와 SMCY가 나왔죠. 그래서, 봅시다. 이거를 줄이고. 그래서 저희들 예상치는, 봅시다. 이거를. 자, 볼까요? MSTY에 정확하게 맞으신 분이 3분 계시고, SMCY는 한 분이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MSCY는 1.1835달러가 나왔고 SMCY는 1.8515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ROC가 상당히 그래도 높죠. 물론 ROC 계산은 거의 저한테는 블랙박스입니다. 도저히 제가 예상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무튼 그랬고 울티는 이번에도 10달러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으로 10센트 이상이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YMAC 같은 경우도 제 예상치보다 돈을 더 많이 줬어요. 그죠? 다행히. 그리고 YMAX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런 대로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지금 다음 주 나올 테슬리를 한번 볼까요? 테슬리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1달러 정도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IB30을 기준이 IB30 47%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오늘 가격을 기초로 해보면 약 29.82센트가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적게 나올까요? 글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일단 그 MSTY를 정확하게 맞추신 분은 웨슬리 권님과 그리고 제리 킴 그리고 금달팽이님께서 1.15달러를 예상을 하셨는데 1.1835가 나와서 약 2.91% 정도 언더 에스티메이션을 하셔서 1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리 킴님은 이번 주에도 1등을 하셨고 지난주에도 1등을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코니 예상을 할 때 제리 킴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0.62% 차이 나게 해서 5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리 킴님은 따로 돗자리를 까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에스티메이션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 금달팽이님과
웨슬리 권님도 축하드립니다. 1등 하셨습니다. 자, SMCY는 우리 그 라이언 킴님께서 1등을 하셨어요. 이 라이언 킴님께서 1.55달러를 예상하셨는데 실제 나온 건 1.85달러죠. 그래서 이 다른 분들 예상을 쭉 보시다시피 굉장히 1.55달러 이하로 많이들 예상을 하셨어요. 근데 예상보다 돈을 훨씬 많이 줬죠. 1.85달러.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라이언 킴님은 그 초창기서부터 상당히 오래된 우리 가족이신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이 웨슬리 권님과 제리 킴 그리고 금달팽이님께서 MSTY 1등 하셨고 우리 그 라이언 킴님께서 SMCY 예상치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4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재밌는 통계를 그래서 제가 이걸 모아가지고 이번 주는 그 테슬리죠. 그래서 테슬리도 여기 테슬리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시간 날 때 해서 다시 포스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테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많이 잃었죠. 1억 3,700만 불 돈을 잃었기 때문에 돈을 벌은 상태에서 돈을 주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난 11월 일즈맥스 회계연도 2024년, 2025년 회계연도에 지금까지 이 옵션을 쭉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익을 사실 보고 있어요. 2,600만 불. 전체적으로 2,600만 불의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이게 이제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거죠. 항상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또 항상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을 잃을 때는 많이 잃고 또 벌 때도 많이 벌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현재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4,200만 주 이상의 ETF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돈이 나가는데, 제가 이걸 이제 미리 한번 예상이라고 보다 계산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서 0.38센트 정도 줬거든요. 38센트 줄 때에 이 분배금 나누기 내부가 4.78%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4.78%를 준다. 그러면 현재 이 0.0478 곱하기 내부 나누기 쉐어 숫자거든요. 그렇게 하면 36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36센트,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 나왔던 그 퍼센티지와 똑같이 준다 그러면 36.51센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은데 왜 숫자가 적으냐? 그 이유는 ETF의 쉐어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과연 4.78%만 줄 것이냐? 뭐 더 적게 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0.03을 한번 넣어볼까요? 0.03을 넣으면 22.92센트가 나옵니다. 자, 22.92센트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테슬리의 목표로 하는, 그죠? 47.6%에 하면 29센트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정말 20센트까지 떨어질까요? 왜냐하면 지금 38센트 줬던 게 사실은 지금 이번 연도의 제일 최하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이클에서는 2,700만 불의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물론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일드맥스 같은 경우는 약 95% 이상의 그러니까 이 옵션 이익을 다 이 분배금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면 자기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어디서 세금을 내느냐?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는 그 넷 익스펜스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90에서 95% 이상은 분배금을 다 주기 때문에 분배금은 항상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는 거죠. 6억 1,100, 700만 불.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테슬리의 가격이 7.52달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 내부를 너무 이렇게 돈을 막 많이 퍼줌으로 해서 내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부가 녹아난다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조금 맞춰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0.035를 해볼까요? 그러면 26센트. 뭐 또 너무 또 적으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죠? 0.04 해볼까요? 그러면 30센트. 30센트면 딱 4%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드리는 게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이 1.X 운영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내부에서 너무 많이 드랍을 시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5%를 볼까요? 5%면 얼마일까요? 38센트. 38센트면 지난 사이클하고 비슷하긴 한데 5%고 그러면 손해보는 거 손해가 아니고 빠져나갈 돈이 약 1억 9천만 불 정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1억 3천만 불 돈을 잃었고 옵션 트레이딩에서 거기다가 이 분배금으로 또 5,400만 불이 나가야 되니까 요거 두 개 다 해서 잃어버리는 내부가 약 1억 9천만 불입니다. 그래서 1억 9천만 불이면 1빌리언에서 거의 거의 20%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글쎄요 25센트에서 한 40센트 뭐 그 사이가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얼마는 여러분들께서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취합을 해서 통계도 내고 또 누가 1등 했는지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분배금은 그냥 여기는 저는 그냥 한 25센트에서 0.25에서 0.4 뭐 요 사이에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예지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 정도 이거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미국 이 커브드 콜 시장의 크기가 파이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로이터 통신에서 US Curved Call Funds Attract Record Inflow 이 얘기는 이제 이번 올해 들어가지고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이 커브드 콜 인컴 ETF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신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1세대 커브드 콜 ETF가 이 XYLD, QYLD, RYLD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글로벌 X라고 하는 ETF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2014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뭐 한 10년 이상을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이 커브드 콜 ETF에 뛰어든 게 2020년입니다. 그래서 요 별 표시 있죠. 이때만 해도 커브드 콜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근데 2021년에 제피가 나오게 됩니다. JP 몰간에서 뛰어들면서 제피가 어마어마하게 큰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불과 1년 안 돼서 거의 뭐 5빌리언, 6빌리언 이렇게 첫 해에 그렇게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잭큐가 나오고 거기다가 일드맥스의 테슬리가 이제 처음 출시가 되면서 크게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때 2021년, 2022년만 해도 이 커브드 콜이 굉장히 큰 성장을 보였던 이유가 JP 몰간에서 뛰어들고 그 다음에 2023년 여기서부터 이제 골드만삭스가 뛰어들고 라운드 힐이 뛰어들고 렉스 쉐어가 뛰어들고 막 오만 이것저것 막 너무 많아서 지금 막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그 돈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년, 2년, 3년, 4년, 5년 차 접어들면서 지금 30빌리언 달러. 지금 올해는 지금 겨우 반 지나갔잖아요. 그죠? 7개월 지나갔는데 무려 30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총 유입 자금으로 봐서는 커브드 콜의 인기가 생각 이상,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인컴 ETF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체 넷 에셋으로 봤을 때 2021년서부터 이게 거의 그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거의 로그 함수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만 해도 10빌리언이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죠? 근데 2022년서부터 20빌리언에서 불과 3년 만에 140빌리언까지 7배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미국 총 커브드 콜 시장 스케일 중에 제일 큰 게 제피입니다. 제피가 이전에는 거의 2배 컸었어요. 제피보다. 근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이즈가 제피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해놓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등, 2등이 아주 압도적으로 크죠. 그리고 이제 3등이 QYLD입니다. QYLD, 그리고 XYLD, RYLD가 있는데, QYLD도 3배 이상 컸어요, 벌써. 지난 5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미스티가, 사이즈별로 봐서는 4번째입니다. 그리고 디보가 있고, QQQI가 있고, XYLD, 그리고 울티가, 탑 10 안에 들죠. 그래서 여기 테이블로 보시면 이게 이제 퍼플렉스티에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이번에 놀랬던 게 글로벌 X가 미래에셋 한국 투자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글로벌 X가 미래에셋의 이 subsidiary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회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미래에셋에서 상당히 투자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QYLD, XYLD, RYLD도 상당히 나름대로 거의 한 15빌리언 정도 되는 전체적인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잽큐 같은 경우는 전체 140빌리언 달러 중에 20%, 그리고 제피가 28%,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반이죠. 그죠? 거의 한 70빌리언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이 가지고 있는 QYLD만 해도 8.3빌리언, 그리고 이제 미스티가 5.7빌리언, 뭐 이렇게 쭉 나가니까 이렇게 커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커브드 콜에 대한 이해가 한국에서 이 유튜브 비디오 만드시는 분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이 부정확한 말에 따른 그 걱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지만, 이 커브드 콜 ETF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서는 인컴 ETF의 성장 속도가 한국의 유튜버 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시장의 성장 속도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커브드 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ETF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이 인컴 ETF 결정할 때 무엇을 주로 보느냐, 제 생각에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그리고 QYLD 그리고 RYLD를 보는 것이죠. XYLD 이게 이제 First Generation ETF로 얘들은 이 두 개가 약 11%에서 13% 연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벌써 역사가 10년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보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있느냐. 그래서 10에서 13% 연이율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펀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여기에 이 리스트 된 것들은 다 1빌리언 이상이죠. 그리고 운영사에 누가 운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JP 몰간이냐, 골드만삭스냐. 벌써 네임밸류에서 얘들 이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일드맥스는 불과 2년 반, 그죠? 3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내에 탑 10에 무려 하나, 둘, 세 개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저력 있는 적지만 강한 그리고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일드맥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율이 우리가 보통 이제 ZQ 같은 경우는 8%거든요. ZQ 8%, 죄송합니다. ZP 같은 경우는 약 7에서 8%, ZQ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 8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9에서 10%. 그래서 우리가 분배율 자체만 놓고 너무 크게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이런 역사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선정 요건에서 너무 간과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조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일드맥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 어떤 이런 그 ZQ라든지 JP라든지 그 외에 QYLD, XYLD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D5, QQQI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하고 이제 적절히 어떤 리스크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어떤 안정성과 연속성,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월 분배금, 월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훌륭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커브드 콜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더운 날씨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